여러분 조덕재 씨라고 배우 조덕재 씨라고 아실 겁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됐던 사건인데 어제 대법원에서 이 사건에 대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자, 최단비 변호사님. 네, 이 조덕재 씨 사건 아마 기억하실 텐데 지난 2015년도에 영화를 촬영하는 도중에 자신의 상대 여배우를 성추행했다. 이래서 지금 이제 재판이 진행됐던 사건이에요. 근데 어제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를 했는데요. 아하. 그런데 이제까지 조덕재 씨는 본인이 스스로 내가 그 배우다라고 얼굴을 공개했어요. 네. 사실은 피해자가 누구인지 상대 여배우가 누구인지는 잘 알려져 있지 그랬었죠. 않았는데 네. 어제 그러니까 지난 13일이었습니다. 13일 날 그 피해자인 여성이 본인의 얼굴을 드러내고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어요. 지금 아래에 나오는 분인가요? 네, 바로 화면 배우 아래. 반민정 씨. 반민정 씨. 반민정 씨가 자신의 얼굴을 공개하고 기자회견을 했어요. 실명과 얼굴 모두 아하.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내가 2015년 4월에 그 영화를 촬영하면서 강제추행을 당했고 그리고 나서 5월에 신고를 하고 지금까지 40개월을 법정 투쟁을 했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눈물을 흘렸어요. 이 반민정 씨가 누구냐면 네. 2001년에 김기덕 감독의 영화인 수치인 불명으로 데뷔를 했고 아하. 2012년도에 대한민국 문화연예대상 드라마 부문 연기상을 수상한 배우입니다. 네. 여러분 뉴스파이터에서도 이 사건 여러 차례 전해드린 기억이 있는데 야, 어느덧 이 사건이요. 2015년에 처음 불거졌으니까 횟수로만 4년 만에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났습니다. 조덕재 씨, 남자 배우 조덕재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인데 얘기를 저희가 차근차근 해드릴게요. 일단은 4년 동안의 이 긴 다툼 끝에 일단은 성추행 피해자라는 것을 이 대법원으로부터 확정받은 배우 반민정 씨가 어제 눈물의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 내용 먼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으로 40개월 동안 저는 너무 많은 것을 잃어야 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임에도 구설수에 올랐다는 이유로 연기를 지속하기 어렵고 강의 역시 끊겼으며 사람들도 떠나갔습니다. 건강도 제 삶의 의욕도 모두 잃었었습니다. 이어진 추가 가해로 제 삶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조덕재가 이 사건과 저에 대해 제기한 모든 의혹은 명백히 거짓말이고 허위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대중들 앞에 서는 것이 두렵고 고통스럽습니다. 자, 저렇게 반민정 씨가 눈물의 기자회견을 했는데 4년 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여러분들의 기억을 되살려드리기 위해서 대체 4년 전에 대체 반민정 씨와 조덕재 씨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네, 촬영 현장에서 있었던 일이죠. 아하. 2015년 4월 달이었고요. 그러니까 영화 촬영하는 과정에서 이제 감독의 그 당시 영상을 보니까 감독의 이제 사전 요구가 좀 있긴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이제 험악하게 여성을 다루고 이때 당시가 촬영 현장이었군요. 예, 네네. 저게 이제 그 영화 메이킹하는 과정에서 만든 그 동영상 자료입니다. 그 내용을 감독이 보게 되면 설명하는 상황인데 예, 감독이 이제 이렇게 하라라고 이제 연기 지도를 연기 지시를 이제 하는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상당히 거칠게 여성을 다루도록 아하. 그렇게 이제 지시를 내리는 과정에 이제 약간 논란에 될 만한 발언을 하긴 했어요. 네. 그러니까 거의 뭐 강간하듯이 해라. 내지는 마음대로 네. 해라는 그런 표현도 좀 등장을 하고. 아하.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연기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지금 나오고 있네요. 저 장면. 그래서 이제 모르겠습니다. 이 조덕재 씨는 감독의 지시를 너무나 충실하게 이행하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니까 여배우 입장에서는 이거는 좀 연기라기 보기에는 연기를 빙자한 오히려 이 성추행으로 네. 이렇게 인식을 한 겁니다. 네. 특히 이제 하체 부분 관련해서는 뭐 감독의 지시도 딱히 없었는데 하체를 좀 의도적으로 네. 이제 만진 거 아니냐. 가장 결정적인 지금 이제 이 성추행 논란이 된 부분이 네. 이제 하체 부분인데 이제 그와 관련한 이제 부분에서 여성 이제 여배우가 네. 내가 좀 이렇게 내가 보기에는 이건 명백히 이건 성추행이다라고 네. 지금 이제 생각을 해서 이제 소송을 제기한 것이 네. 그런 상황인 거죠. 네. 이인철 변호사님,
네. 조덕재 씨가 앞서 영상을 보면요. 이 모 언론사가 애초에 공개한 영상이 앞부분 나갔고 그 이후에 보내드린 영상은 조덕재 씨가 어제 대법원 판결 나온 이후에 자신의 SNS에 자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백하다며 올린 영상인데 그 영상을 보면 자신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세요라는 의미를 글을 올리면서 저렇게 영상을 올렸어요. 바로 이 영상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사실관계는 아무도 모른다고 볼 수가 있어요. 당사자들만 알고 신만 알겠죠. 판사는 객관적인 증거들만 보고 2차적인 판단하는 거에 불과하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1심에서는 무죄가 나왔고 2심에서는 또 유죄가 나왔고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을 했는데 제 생각에는 물론 이제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해야겠지만 이 감독이 조금 잘못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독이 애초에 이 남자 배우와 여자 배우 충분히 사전 교감을 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 남자 배우에게만 예상보다 수위를 좀 높게 해라고 한 거예요. 근데 여자 배우 입장에서 황당하겠죠. 자기는 그걸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추행당했다고 생각이 들 수밖에 네.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이 벌어졌다고 하는데 네. 처음부터 이렇게 충분히 사전 교감이 돼 있었으면 이런 일이 되지 않았나. 네. 그리고 남자 배우도 마찬가지. 본인이 억울할 수도 있겠죠. 억울하다고 네. 하지만 어쨌건 여자 배우가 굉장히 마음의 상처를 입었잖아요. 그래서 네. 즉시 사과를 하고 아하. 사죄를 했으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텐데 그 점이 참 안타깝게 생각이 됩니다. 앞서도 그 배우 반민정 씨의 인터뷰에서 그런 내용 나왔는데요. 김동철 교수님, 반민정 씨는 지난 40개월 동안 이 사건으로 인해서 정신적 고통 등을 포함한 2차 피해를 당했다고 호소를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성적 피해자 1차 어떻게 뭐 피해가 된 것이죠. 근데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반민정 씨가 이제 인터뷰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연기를 지속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강의를 하고 있는데 강의는 끊겼고 사람들은 떠났고 그리고 삶의 의욕도 잃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성관계 이슈로 만들어진 사건들은 이렇게 2차 피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다르게 본다면 3차 피해까지 이어집니다. 자,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됐다 하더라도 네. 결국은 트라우마에 시달리게 될 것이고 네. 그리고 심각한 우울증이 있는데 아하. 결국은 혼자만의 우울증이 아니고 네. 가족까지도 같이 우울증이 안고 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은 성적 피해에 관계된 이러한 사건들은 네. 피해자가 만약에 반민정 씨라면 상당히 오랫동안 문제를 안고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앞서 이인철 변호사님 말씀처럼 이 사건은 1심에서는 조덕재 씨에 대한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2심에서는 유죄로 판결이 뒤집혔습니다. 일단 그 부분 먼저 짚어볼게요. 최단비 변호사님, 네. 1심과 2심은 어떤 점에서 크게 관점이 달랐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건의 쟁점은 저 지금 영상 보셨죠? 저 영상에서 본 것처럼 저 당시의 상황이 연기이냐 아니냐예요. 그러니까 연기의 수위를 어디까지로 보느냐. 그러니까 처음에 예를 들면 감독과 같이 이 정도 연기를 하자는데 구체적으로 하진 않잖아요. 예를 들면 손을 얼마나 올리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어느 정도의 느낌을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조덕재 씨의 행동이 그 서로 얘기야 나누어진 것에 대해서 그 정도의 연기냐 아니면 그것을 넘어서 위법이냐예요. 근데 1심에서는 예상보다 수위가 어느 정도 높은 폭력과 성폭행 연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연기라고 본 거예요. 조금 수위가 높았지만 연기의 일부분이다. 하지만 남자 배우가 충분히 사과하지 않아서 피해자인 여성이 다소 억울한 마음을 과장해서 느꼈던 거로 본 겁니다. 근데 2심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연기를 빌미로 한 강제추행이고 이것은 위법행위다. 즉 이것은 연기가 아니라 그 연기의 범위를 넘어서서 본인의 그런 예를 들면 사심이 들어간 위법행위라는 거죠. 위법행위이기 때문에 그 위법행위와 연기는 구별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심과 2심에서의 큰 차이는 지금 이 행동이 연기자로서 연기를 한 것이냐 아니면 그것을 넘어선 위법행위냐 즉 성폭행이나 폭행이냐로 본 것인데 그 부분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의 관점이 정말 달랐네요. 자, 어제 이 반민정 씨는 기자회견에서 이런 대법원 판결 관련 자신의 심정을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요. 마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이 싸움의 과정과 결과가 희망이 되었으면 하는 연대의 마음으로 지금 여기서 발언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다른 많은 이들의 연대로 지난한 40개월을 버텼기에 이제 제가 다른 피해자들에게 그런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성폭력 피해와 그로 인한 2차 가해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관행이라는 이름의 폭력은 없어져야 합니다. 연기를 빙자한 성폭력은 사라져야 합니다. 조덕재의 행위, 그것은 연기가 아니라 성폭력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철 교수님. 네. 지금 반민정 씨 얘기를 들어보면 앞부분 얘기가 성폭력 피해자들과 연대하고 싶다. 그러면서 영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암암리에 이런 자신과 비슷한 일이 영화계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말을 애둘러 지금 표현하는 걸까요? 어떻습니까? 예,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모 감독님하고 이야기를 한번 해봤던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영화를 찍을 때 즉흥적 창의력이 만들어지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자, 대본에는 있지만, 네. 극본에는 있지만 새롭게 뭔가를 재구성하기 위해서 순발적이고 돌발적인 행동들을 많이 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이런 얘기들이 뭐냐면 그 자체에 대한 인식, 그러니까 예술에 대한 인식에 몰입이 되어버리면 좀 더 과잉적으로 요구를 하거나 네. 과잉적인 연기를 하게끔 유도를 시키거든요. 네. 자, 조덕재 씨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과잉적인 것들을 그대로 따랐을 뿐인데 네. 지극히 너무 몰입적으로 하다 보면 그 상황이 현실인지 네. 아닌지의 착각을 가지고 올 수도 있답니다. 자, 그런데 그 반민정 씨는 당하는 입장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건 연기로서 승화되기가 되게 어렵다는 것이죠. 아하. 그렇기 때문에 입장 차이는 둘 다 확연히 다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습니다. 이인철 변호사님. 네. 조덕재 씨는 앞서 보셨던 것처럼 대법원 판결 이후에 자신의 SNS에 당시 촬영 영상을 올리면서 글도 남겼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 판결에도 인정할 수 없다는 뉘앙스의 글을 올렸는데 혹시 대법원 판결에 불복한다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조덕재 씨가? 없죠. 대법원이 마지막 최종 아하. 상고심 아닙니까? 네. 뭐 헌법재판소에 해달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법원의 재판, 헌법재판에 갈 수도 없습니다. 아하. 물론 뭐 재심이라는 제도가 있긴 하지만 그거는 뭐 증거가 위조되다든지 아주 극히 예외적인 상황이고 이 사건은 여기서 끝난 거예요. 그래서 네. 조덕재 씨가 뭐 물론 억울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억울할 수 있어도 더 이상 불복은 어렵고 지금이라도 제 생각에는 어쨌든 반민정 씨를 찾아가서 네. 사과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돼요. 네. 제가 봐도 조금 약간은 우리 법리랑 안 맞는 점이 하나 있긴 한데 그건 뭐냐면요. 모든 형사범죄는 고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고의. 네. 내가 이 사람을 추행하려는 고의가 있어야 되는 거 원칙적으로. 네. 근데 조덕재 씨는 그런 고의가 없었을 수는 있어요. 연기에 충실하다 보면. 하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추행당했다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성폭력 같은 경우에는 이 형법 구조를 좀 바꿔야 된다고 봐요. 네. 고의 같은 걸 좀 바꿔야 되고 네. 어쨌든 지금이라도 좀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네. 조덕재 씨는 어제 입장을 밝힌 SNS 글에서 앞으로의 스스로에게 떳떳한 만큼 앞으로도 본업인 연기 생활을 계속해 나가겠다고는 했는데 본인의 자유입니다. 뭐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리고 또 징역 1년 나왔습니다만 집행유예 2년이기 때문에 법정 구속이 안 되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의지만 있으면 연기 생활은 계속 할 수 있겠죠. 다만 조덕재 씨가 계속 배우 생활을 하는 걸로 인해서 혹시라도 반민정 씨가 또 다른 3차 피해를 당할 수 있지는 않을까라는 걱정도 좀 해봅니다.